물질의 전기적 특성, 중단원 마무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과학자들이 주장한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톰슨. 자, 톰슨은요 톰슨 모형이란 건 플러스를 띠는 영역이 존재하고요. 이 사이에 전자가 들어있다. 전자를 발견하면서 이런 원자 모형을 생각하게 됐죠. 기억, 톰슨은 전자 위치 확률로만 알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이후에 현대 원자 모형, 오비탈 모형에 대한 설명이고요. 톰슨 원자 모형은 전자라는 입자가 수박씨처럼 박혀있는 모양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은 틀린 거고요. 러더퍼드 모형. 러더퍼드는 가운데 원자핵이 존재하고 그 주위를 전자가 무작위적으로 임의의 궤도를 돌고 있는 모형이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니은.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핵 중심으로 임의의 궤도를 돌고 있다. 자,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디귿, 보어. 보어에서는 이제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 돌고 있는 거 맞는데 특정한 궤도를 형성을 해서 그 궤도에서만 회전하고 있다는 모형이죠. 디귿,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갖는 궤도에서만 원운동한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2번입니다. 원자와 원자의 구성 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 맞는 말이고요. 2번, 원자핵의 전하량은 기본 전하량의 정수배다. 여기서 이제 기본 전하량이란 건 전자의 전하량을 뜻하고요. 이거를 E라고 표현합니다. 수치적으로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롬인데 이 수치까지는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기본 전하량이 전자의 전하량이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가 얘네들은 이제 전자가 보통 마이너스 2만큼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고요.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라는 친구가 개당 플러스 2라는 전하량을 갖는데 이 양성자 개수에 따라서 원자핵의 전하량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원자핵에서는 플러스 Z2라는 전하량을 갖게 되죠. 이때 이 Z는 양성자의 개수, 즉 원자 번호를 의미를 했었죠. 그러니까 정수배를 하는 게 맞겠죠. 이제 헬륨의 경우는 2번이니까 플러스 2, 2 이렇게 쓰면 되고, 리튬은 플러스 3,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겠지. 3번, 전자는 전기력에 의해 원자에 속박돼 있다. 우리가 원자핵이 존재를 하고 그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건데, 이 둘이 원운동을 하는 이유는 마치 지구와 달처럼 서로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끌어당기는 전기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박이 돼 있는 거고. 맞는 말 4번. 수소를 제외한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수소의 경우는 양성자 하나만 딸랑 있지만 헬륨부터는 양성자에 중성자가 꼭 포함이 돼야 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마지막 5번.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는 양성자의 수랑 중성자의 수가 똑같다. 이거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헬륨의 경우에도 이렇게 두 종류의 동위 원소가 존재하는데요. 이 친구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구성이 원자핵이 되어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2번이니까 양성자는 똑같이 2개가 존재하는데 중성자가 하나만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꼭 개수가 맞을 필요는 없다. 우라늄 같은 경우도, 우라늄은 92번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질량수 235짜리인데 이러면 양성자 수가 92개고요. 중성자는 143개가 되겠죠? 중성자 개수, 양성자 개수는 꼭 같을 필요는 없다. 틀렸지. 정답은 5번. 3번입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나타냈다고 하고요. 기억. 이 실험으로 원자핵의 존재 발견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원자핵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되고요. 맞는 말, 니은.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직진한다. 우리가 이 실험의 결론을 보면은 대부분 직진을 하고요. 일부가, 극히 일부가 이제 꺾이는, 산란을 하는 결과를 얻었었죠. 니은도 맞는 말. 디귿. 알파 입자는 전자와 충돌하면 전기력에 의해 산란된다는데, 원자 핵이랑 충돌할 때 산란이 되는 거고요. 이 알파 입자하고 전자의 질량을 비교를 해보면 알파 입자가 훨씬 무겁기 때문에 알파 입자는 전자랑 부딪히면 그냥 뚫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직진하는 경우가 전자의 질량이 너무 작아서 부딪혀도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디귿은 틀렸다. 정답은 3번. 4번입니다. 점전화 A, B, C가 고정이 되어 있고요. B의 전하량은 플러스 2Q라고 합니다. 이때 C가 받는 전기력의 총합이 0이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얘가 지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는 없는데, 만약에 마이너스였다고 치면 B는, 만약에 C가 마이너스였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다 그릴까? 만약에 C가요 마이너스였다고 쳐봐. 그럼 B가 C를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B가 C를 왼쪽으로 잡아당길 겁니다. 근데 합력이 0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려면 만약에 B가 당겼다면 A는 얘를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또는 만약에 C가 플러스였다. 그러면 B는 C를 밀 거 아니에요. 플러스면 B는 C를 밀 건데 0이 나오려면 A는 C를 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B랑 C는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A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전하량을 물어봤잖아. 그러면 A의 전하량을 좀 봐봐. 그러면은 B랑 C는 몇 칸 떨어져 있어요? 한 칸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기력을 B가 C를 당긴 힘을 체크해보면 D제곱 한 칸이니까요. 그리고 2Q 그 다음에 뭐 C의 전하량 이렇게 쓰겠죠? 앞에 K 붙이고 이거랑 똑같은 힘을 줘야 합력이 0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A가 C를 미는 힘은 몇 칸? 하나, 둘, 세 칸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을 하면 9D제곱이 될 거고요. 앞에 뭐 K 똑같이 들어가고 이거는 QA의 전하량 그리고 C의 전하량인데 어차피 C 전하량은 여기서 비교할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 다 지울 거 지우면은 QA의 전하량은 지울 거 다 지우면 A의 전하량은요 2분의 아니지 18Q가 되겠네. 그래서 음전하였으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18Q 해주면 되겠죠. 정답은 1번. 5번입니다. 대전체 AC 사이에 대전체 B가 났는데 정지해 있대요. 정지해 있다. 그러면 가속도가 0이다. 그러면 이 현재 B가 받는 R자는 0이 됐다. 그러니까 전기력의 합이 0이 됐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것도 똑같아요. B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는 별로 안 중요해요. 만약에 B가 마이너스다. B가 마이너스면 C는 B를 당길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합력이 0이 되려면 A도 B를 당겨주면 될 거고요. 만약에 B가 플러스였다? 그러면은 C는 플러스니까 B를 밀 거야. 근데 전기력이 0이 되려면 A도 C를 밀어줘야 되겠죠. A도 B를 밀어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얘랑 얘는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랑 비교해서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아까는 C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데 합력 0이 되려면 얘네가 똑같아야 돼. 근데 만약에 사이드에 밀려 있는데 0이 되려면 다르면 되는 거고 가운데 있으면 똑같으면 된다. 그래서 A는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억. A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돼 있다. 맞는 말이 되고요.
그럼 니은 A랑 C는 당긴다. A도 플러스, C도 플러스는 밀어야 되죠? 틀렸지. 마지막 디귿. 전하량은 A가 C보다 작다인데 지금 보면 여기가 더 멀잖아요. 우리가 전기력이란 건 불농상수의 거리 제곱에 전하량을 집어넣는 건데 거리가 먼데 힘이 똑같아야 평형을 이룰 거 아니야. 이거 두 개가 똑같아야 배짜임이 0이 될 수 있으니까 전하량도 커져야겠죠? A가 더 커야 되겠지. 이것도 틀렸고요. 정답은 1번. 6번입니다. 원자의 속박된 전자를 원자의 중심으로 하는 깔때기에 비유한 모습이죠. 이거는 이 모양의 의미는 여기 이제 회전하고 있는 전자가 이렇게 위에서 계속 돌면 안 떨어지고 계속 돌아가잖아. 안 돌면 떨어지는 거고 돌아야 이 위치에 고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돌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이만큼 갖고 있어야 여기서 돌 수 있고 에너지가 좀 떨어지면 진짜 떨어졌다 여기서 돌겠죠. 빨리 돌리면 올라가고 천천히 돌리면 내려오는 그런 모습. 에너지가 클수록 더 높은 궤도에서 회전을 한다. 이런 의미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 속박된 전자 에너지는 0보다 크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꼭대기층을 무한대 궤도라고 가정하고 여기서 갖는 전자 에너지 0이라고 놨기 때문에 내려올수록 에너지가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친구들은 갖는 에너지는 음수가 돼야 맞습니다. 기억은 틀린 거고요. 이게 이제 속박된 전자가 갖는 에너지들은 음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전기력이 크긴 작아진다.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런 위치에 있는 전자들이 서로 얘한테 끌어당김을 받을 건데 전기력이란 건 가까울수록 크기 때문에 멀어지면 전기력은 약해지는 게 맞겠죠. 니은은 맞는 말. 디귿. 원자 핵으로부터 가까울수록 분리시키는데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제 완전히 분리시킨다는 건 에너지를 0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뭐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한 숫자들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전자가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에너지가 13.6인데 에너지 0으로 만들어줘야 속박을 푸는 거야. 그러면 얘는 에너지를 13.6을 넣어줘야 0이 되니까 속박 풀려면 13.6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요. 이 친구는 3.4만 더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가까울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게 맞는 말이죠. 디귿은 맞는 말. 정답은 5번. 7번입니다. 백열등에서 나온 빛을 저온 기체에 통과시키고 이를 이제 분리시켜서 스펙트럼을 얻은 모습이 나라고 합니다. 기억. 나는 흡수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저온 기체에 통과를 시키면 연속 무지개 배경에 검은 색깔 선이 그려져 있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죠. 맞는 말이고요. 니은 나에서 검은 선의 위치는 기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선이 생긴 이유가 원자의 종류에 따라, 원소의 종류에 따라 그 전자가 위치할 수 있는 궤도가 다 다르기 때문이잖아. 이걸 이용해서 기체를 구분하는데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니은은 맞는 말. 디귿 가에서 저온 기체 제거하면 이게 없이 하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겠지. 방출 스펙트럼이 아니고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됩니다. 디귿은 틀렸죠. 정답은 3번. 8번입니다. 고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에너지를 양자수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요. 1번부터 볼게요. 1번. 양자수가 1일 때 에너지가 가장 크다. 에너지가 가장 작죠. 내가 에너지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음수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큰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음수니까 마이너스 3.4가 13.6보다 큰 건데 주양자수가 1일 때 에너지가 가장 작아야 되겠지. 1번이 일단 틀렸고요. 정답 2번. 주양자수가 1일 때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받는 전기력은 가장 크다. 우리가 전자가 여기 있어요. 근데 원자핵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원자핵이 전기력이란 건 가까울수록 크기 때문에 첫 번째 궤도에 있을 때 가장 전기력이 큰 게 맞죠? 맞는 말. 3번. 두 번째, E2는 4분의 2번이다. 이걸 이제 좀 표현해보면 수소 원자의 에너지 진위는요.
마이너스 13.6에 n제곱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원이라는 숫자는 1분의 마이너스 13.6이 될 거고요. 이 2는 4분의 마이너스 13.6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정리를 좀 하면은 이 2는요 4분의 2원이 되겠죠. 맞는 말. 3번 그리고 4번 n3 세 번째 궤도였을 때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주양자 수가 1일 때를 우리가 바닥 상태라 그러고 나머지 위쪽에 올라가 있는 건 전부 다 들뜬 상태라고 부릅니다. 맞는 말이고요. 맞아요. 5번. 궤도가 작을수록 분리시키기 어렵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얘를 분리시키기 위해선 에너지 0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럼 밑에 있을수록 가장 첫 번째 궤도에서 탈출시키려면 13.6 넣어줘야 되고 여기서 탈출시킬 땐 3.4밖에 필요 없으니까 궤도가 낮을수록 분리시킬 때 더 어렵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면 어려운 거죠. 맞는 말. 틀린 거 고르는 거였으니까 정답은 1번이죠. 9번입니다. 5월 수소 원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고요. N은 양자수, E1, E2, E3는 전이할 때 필요하거나 아니면 방출하는 에너지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 기억, E1과 E2는 똑같다. E1과 E2는 공통적으로 1에서 2로 올라가는 게 E1, 2에서 1로 떨어지는 게 E2잖아. 이거는 똑같을 수밖에 없죠. 이제 첫 번째 궤도 에너지니, 두 번째 궤도 에너지니. 이게 이제 각각 절대값이니까 여기서는 E1과 E2는 똑같아야 되겠지. 기억은 맞는 말. 니은 기억에서 흡수하는 빛의 파장은 디귿에서 흡수하는 파장보다 짧던데 우리가 이때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빛 에너지의 파장은 클수록 짧은 거잖아. 그러면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원보다는 두 칸 올라가는 이 3가 더 클 거 아니에요. 파장의 경우는 에너지가 큰 쪽이 짧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이 더 짧아야 되는 거 알지? 디귿에서 흡수하는 어디 갔어? 이 3. 이 친구가 더 짧아야 되겠죠. 니는 틀린 거고요. 디귿. 궤도 2에서 3으로 전이할 때 2에서 3으로 전이할 때 흡수하는 광자 에너지는 E3 빼기 E2다. 지금 이제 E3가 뭐예요? 요거고 E2는 요만큼이잖아. 그럼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요만큼이 나오겠죠. 이거를 제가 A라고 표시하면 이 A가 가지는 에너지의 크기는 이 3에서 이 2를 뺀 만큼이 맞겠죠. 디귿도 맞는 말. 정답은 4번. 참고로 이거는 에너지 준위를 표현한 겁니다. 의도치 않게 숫자가 공통돼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에너지 준위를 적어 놓은 겁니다. 10번입니다.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중 라이먼 계열이래요. 라이먼이란 건 이제 자외선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스펙트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스펙트럼은요. 가시광선의 파장 정도는 좀 자주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400에서 700 나노미터 영역이 가시광선의 파장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400보다 훨씬 짧은 130 나노미터의 파장을 갖고 있으니까 에너지가 엄청 큰 자외선이구나 이렇게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ABC 순서로 파장이 긴 순서대로 적었다고 하니까 얘가 파장이 제일 길다. 라이몬에서 파장이 제일 길려면 에너지가 가장 작아야 되니까 2에서 1로 그럼 얘는 3에서 1 이 친구는 4에서 1인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기억부터 한번 볼게. A 기억 A는 2에서 1번 궤도로 전이할 때 나온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광자 에너지의 가장 큰 거. 가장 큰 거는 가장 많이 떨어진 C가 되겠죠. 맞는 말. 마지막 디귿. 진동수는 A의 진동수의 4분의 5배다. 이거는 이제 에너지 값은 어차피 플랑크 상수 제외하면
진동수는 에너지 비례하는 거니까 C 같은 경우는 4에서 1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B는 A는 2에서 1 차이 나는 거. 이게 이제 몇 배 차이 나는지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계산해 보시면 4제곱이면 16. 어차피 비교하는 거니까 13.6은 일찌감치 치워버리면 얘는 16분의 15가 되겠고요. 이 친구는 4분의 3이 될 겁니다. 이제 몇 배 차이 나냐? 지금 보면은 진동수는 이쪽이 훨씬 더 커야 되겠죠? 그러면은 큰 거를 나눠주시면 몇 배 차이 나는지 알 수 있겠네. 4분의 5배 차이 나는 거 확인하면 되겠죠. 맞는 말이네요. 정답은 5번. 11번입니다. 가는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에 따른 에너지, 절대 전자가 전이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파장별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나는 그에 따른 스펙트럼을 나타낸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쪽이 파장이 길고 빨간색이기도 하니까 에너지가 큰 쪽이 파장이 짧으니까 셋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큰 거 디귿이 A가 될 거고요. 중간 니은이 B가 될 거고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제일 작은 기억이 C가 되겠죠. 전부 다 2번으로 떨어지니까 전부 다 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시광선 영역인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1번 기억에 의해 나타나는 건 C다. 맞는 말. 2번 AC는 가시광선이다. 전부 다 2번 발목 계열이기 때문에 가시광선이 맞죠? 맞는 말. 3번 AC 중 광자 에너지가 제일 큰 거는 A다. 에너지가 제일 큰 거는 파장이 제일 짧은 A가 맞죠? 맞는 말. 4번 BC의 진동수 합은 A 진동수보다 작다. 또 이거는 어차피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하기 때문에 진동수를 비교할 때는 에너지를 비교하면 돼요. 에너지는 A가 제일 크니까 이제 두 번째 숫자가 얘네 두 개 합치면은 이거 넘어가면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BC의 진동수의 합은 A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거 더하면 이제 같으니까. 정답은 4번이 잘못했고요. 5번 2인 궤도에 머물러 있는 동. 가만히 있으면 빛을 흡수하지도 않고 방출하지도 않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4번이 틀렸지. 정답은 4번. 12번입니다. A, B는 고체 에너지띠를 나타냈다고 하시고요. 하나는 도체, 하나는 절연체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도체겠어?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붙어있는 B가 도체가 될 거고요. 자동으로 A는 절연체가 되겠죠. 기억, A는 절연체이다. 맞는 말. 니은, 실운에서 B에는 전도띠의 전자가 없다. 이건 이제 암기 좀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실운. 이미 얘는 붙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온도에도 이미 전자가 전도띠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도체는. 니은은 틀린 거고요. 디귿. 전도띠에 있는 전자 에너지는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보다 에너지가 커야죠. 이게 양자수로 따진 굳이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 양자수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에너지는 위로 갈수록 높죠. 이것도 틀렸지. 정답은 1번. 13번입니다. 고체의 에너지띠와 전기 전도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원자가띠의 전자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으면 도체가 된다. 맞는 말. 완전히 채워지다 말아서 전도띠와 원자가띠가 붙어있는 형태가 된 겁니다. 2번. 전도띠에 있는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는 자유롭지 못하지만 전도띠에 있는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잘 흐르게 되는 거고. 맞는 말. 3번. 허용된 띠 내에서 에너지 준위는 연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띠 내부에서는 부분적으로 에너지 준위가 연속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는 말. 4번. 원자가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할 때 에너지를 흡수해야 올라갈 수 있죠.
맞는 말. 5번. 도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나빠지죠. 그 이유는 온도가 높으면 전자들이 활발해지면서 지들끼리 막 충돌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온도가 높아지면 전기 전도도가 하락을 합니다. 도체의 경우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5번은 틀렸다. 정답은 5번. 14번입니다. 다음은 원통 모양의 물질 A, B, C의 단면적, 길이, 저항을 표시해 놓은 거고요. 이때 전기 전도도를 비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전기 저항 공식 한번 되살려 봅시다. 전기 저항 값은 비저항 곱하기 단면적 분의 길이가 돼요. 먼저 비저항으로 좀 나타내 보면은 L분의 RA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비저항과 전기 전도도는 무슨 관계냐? 역수 관계거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전기 전도도 값은요, A분의 L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럼 이제 이걸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A의 전기 전도도, B의 전기 전도도, C의 전기 전도도. 그래서 이제 집어넣기 하면 되죠. A는 R, 단면적 S, 길이도 L. 동봉하네요. B는요, R, S, E, L 이렇게 되는 거고, C는 R이랑 S가 둘 다 2니까 4RS분의 L이 되겠지. 그럼 필요 없는 건 다 지워주시고요. 그럼 1대 2대 4분의 1이니까 숫자가 안 예쁘니까요. 4를 곱해주면 4대 8대 1이 나오겠죠. 정답은 5번. 15번입니다. 가는요, 15족 원소인 비소를 섞었더니 그러면은 N형 반도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13족인 붕소를 섞었으니까 P형 반도체가 되겠네. 기억. 가는 N형 반도체니까 틀린 거고요. 니은 나는 P형이면 양공. P형은 양공이 주로 전류 흐르게 하는 게 맞는 말. 지금 붕소의 원자과 전자는 3개가 되겠죠. 틀렸지. 정답은 2번. 16번입니다. 가는 규소에 불순물을 섞어서 만든 반도체 A와 B를 만든 다이오드를 설치해 놨고요. 하나는 P형이고 하나 N형이겠네. 전지 연결해 놨고요. 이때 X는 B의 모습을 나타낸 건데 지금 B 보니까 전자가 9개 있네요. 아, N형이구나. 그러면 이쪽이 N형이 되면 자동으로 A는 P형 반도체가 될 겁니다. 기억. A에 첨가한 불순물의 원자과 전자는 대학에보다 적다. P형이니까 3개가 돼야 되잖아. 맞는 말이고요. 니은. 가에서 스위치 A에 연결하면 스위치 A가 위에 있는 거네. 여기다 연결하면은 전기가 쭉 가는데 이거는 역방향이잖아. 그러면 전류는 흐르기가 어렵죠. 니은은 틀린 거고요. 디귿. 가에서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반면에 이제 B에 달면 이렇게 갈 건데 이거는 순방향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는 접합면에서 양공과 전자 결합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겠지. 디귿은 맞는 말. 정답은 3번. 17번입니다. 그림 같은 회로에 LED 2개를 달아놓은 A와 B는 둘 다 LED라고 합니다. 이때 A에서는 빛이 나왔고요. B에서는 빛이 안 나왔답니다.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겠네. 이래야 순방향이 되고 A에서는 빛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전류가 저 방향으로 흐르려면 전원장치 A는 플러스 극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전류를 연결했더니 A는 통과했어. 근데 B에는 통과하면 안 되잖아. 그럼 B에는 이 방향이 역방향이구나. 그럼 X는 N형 반도체, Y가 P형 반도체면 되겠네요. 기억. 전원장치 A는 플러스다. 플러스. 니은 X는 N형이다. 맞는 말. 디귿.
B의 P형 반도체수 양공은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진다. 역방향이 걸리면 양공과 전자가 양쪽 사이드로 밀리죠. 멀어지는 거지. 맞는 말. 다 맞네요. 정답은 5번. 18번입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점전화 3개가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때 B와 C는 모두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고요. 전하량은 똑같다고 합니다. 둘 다 플러스 Q였네. 근데 이제 둘 다 받는 전기력의 합력이 둘 다 오른쪽으로 F라고 하네요. 이제 A가 뭔지부터 찾아볼 건데, 지금 보면은 B 입장에서는 C랑 B는 서로 밀잖아. 그거는 C는 B를 왼쪽으로 밀어야 정상이야. 근데 결과적으로 오른쪽이잖아요. A가 더 세게 민 거죠. 그럼 A가 B를 밀려면 얘도 플러스여야 되겠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이 문제랑은 뭐 이제 변수 세울 때 마음이지만 이렇게 푸셔도 돼요. 여기 개로 묶으면 이 개에서는 내부 힘밖에, 전기력, 내부 힘밖에 존재 없게. 묶는 순간 내부 힘 다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개가 있자면 0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A는 힘을 왼쪽으로 받는구나. 도 알아보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어쨌든, 그럼 문제 마무리 합시다. 이거 F랑 F가 똑같다는 거 이용하면 되겠죠. B 기준. 전기력 합력 쭉 보시면 이제 양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오른쪽을 플러스로 두면은 A가 밀어내는 힘 한 칸 떨어져 있잖아. D제곱 K Q A 곱하기 Q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빼기 D제곱은 얘도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요. 앞에 K 써주고요. 얘는 QQ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이게 F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C는 둘 다 힘을 오른쪽으로 받지 뭐. 그러면 일단 B한테 받는 힘은 오른쪽으로 QQ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A한테는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4D 제곱은 QA Q. 오케이. 이것도 F니까 두 개가 똑같다 해놓고 문제 푸시면 되겠죠? 똑같다. 그럼 겹치는 거 다 지우면 K는 당연히 필요 없는 거고 D도 필요가 없고요. Q도 하나씩 지우면 됩니다. 이거 정리해보면 4분의 5 KQA는 여기는 아니지 4분의 1 QA 플러스 Q는 QA 빼기 Q가 됩니다. 넘길 거 넘기시면 4분의 3QA가 2Q랑 똑같으니까 A의 전하량은 플러스 3분의 8Q가 되겠죠. 19번입니다. 고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2번 궤도가 있는 전자가 1이나 3으로 넘어갈 때의 파장을 각각 람다1, 람다3라고 합니다. 람다2구나. 람다1과 람다2라고 합니다. 이때 람다1과 람다2 중에 누가 더 긴가요?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이건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이 짧은 거잖아요. 1번 궤도랑 2번 궤도가 넓죠. 이제 우리가 뭐 어느 정도 값을 좀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3.6, 여기는 마이너스 3.4, 여기는 마이너스 1.51이잖아. 그럼 에너지가 클수록 짧은 거니까 여기 넘어갔을 때는 10.2만큼 방출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올라갈 때는 1.89만큼 흡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에너지는 이쪽이 훨씬 크니까 파장은 이쪽이 길어야 되겠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20번입니다. 상온에서 고체 A와 B의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저연체, 반도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일단 쭉 보시면 저연체랑 반도체니까 얘가 반도체고 얘가 저연체겠지 당연히. 띠틈이 좁은 친구가 반도체, 띠틈이 크면은 저연체.
1번은 해결이 된 거고요. 2번. 전자의 수가 똑같을 때 전도띠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비교하고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많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좋은 겁니다. 누가 더 많이 올라가 있겠어? 같은 상태면. 당연히 띠틈이 작으니까 전도띠의 전자는 A 쪽에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럼 전도띠의 전자가 많으면 뭔데? 그게 전기 전도성이 좋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질의 전기적 특성, 중단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